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류 기자, 오늘은 단독으로 취재한 얘기가 아주 많던데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왜 반말했습니까?입니다. 강기정 수석 얘기군요. 네. 저 왜 반말했냐, 저 얘기를 누가 했느냐가 오늘 취재의 핵심일 텐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사진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국감장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킨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사진 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흘겨보는 장면은 편집으로 넣은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 오늘 이게 취재의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약 3시간 반 정도 저녁이 이어졌는데요. 2주 전에 미리 잡은 약속이었습니다. 귀를 쏙 잡은 건 강기정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적을 받았다? 네. 물론 칭찬을 들을 행동은 안 했으니까요. 네네.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빌리면요. 문 대통령이 정색하고 나무랐다기는 보다는 왜 반말로 그랬습니까? 라고 예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지적에 강 수석은 반말로 한 게 아닙니다. 하도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중간에 계속 끊어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반말 안 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는 건데요. 진짜 반말이었는지 아닌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이 대부분이 존댓말이긴 한데 내가 증인이야, 이 부분은 반말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야당을 배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정무수석이 국감장에서 반말을 한 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지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강 수석이 저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까? 네, 강 수석은 김재원 위원장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을 막아서 우라통이 치밀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나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재원 의원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전달이 됐을 텐데 나 원내대표하고 김재원 의원이 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 근데 나 원내대표 혹시 의견이 어떤지 지금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강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강 수석이 총선 출마를 의식해서 좀 지지자들에게 강경한 모습을 일부러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원래 지역구였던 광주 북구 출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 수석은 김 위원장에게 여당 의원들도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이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데 섭섭하다면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또 내일 열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성사를 위해서 직접 발로 뛰었다고도 했답니다. 근데 관심이 있는 대화 내용이 하나 있었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었고 지금 정부의 정무수석은 또 강기정 수석이니까 이 문제 논의했다면 좀 깊이가 있게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도 사견을 전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네. 이 강기정 수석이 사석에서는 사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좀 다정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친근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왜 반말했습니까는 내가 증인이야는 반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 말만 안 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 혼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반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안 보수호 합류할까입니다. 예. 이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지 이 부분 좀 취재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 주변을 취재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돌려드리고 먼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안스트라다무스로 불리게 했던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라고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 한국당에서 안 의원 데려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접촉을 했습니까? 네, 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재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 전 대표와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 측 답변은 정치 일선 복귀의 때를 정하지 않았다. 가족, 특히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지금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로 바쁘다고 했답니다. 다른 일로 바쁘다. 네. 근데 그 다른 일이 정치는 아닌 거잖아요. 네, 미세먼지 대책을 찾고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세미나에 열심히 일하고 합니다. 또 독일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열심히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뒤로 보이는 사진들이 다 마라톤 관련 네. 사진들인데, 자, 그럼 결국에는 총선 전에 안 돌아온다. 안철수 없이 보수통합을 이뤄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건가요? 네, 측근들을 또 통화를 해봤는데요. 총선 이후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복귀 시점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알아도 안철수 마음은 몰라요. 저는 총선 역할을 안 할 것 같아요. 황교안이 잘못되면은 한국당에서도 나를 한번 데려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계산할 거예요. 자, 결국에 이번 총선은 패스를 하고 대선으로 직행할 거다. 좀 이런 관측이 많은 거군요. 네. 안철수계 의원들이 그래서 12월 초에 미국에 가서 직접 안 전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요. 한 의원은 사석에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인데 목동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했습니다. 예, 길 잃은 양. 마음들이 아마 복잡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안 전 대표를 통해서 당선됐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안 보수호 합류할까는 정치도 마라톤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라톤을 지금 안 전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 물음표, 마지막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물음표는요. 기름이 없어서입니다. 뒤에 배 사진이 보이는데 기름이 없었다. 네.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북한에서 선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우리 쪽으로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주민을 막지 못한 이유가 바로 기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관련한 정경두 장관의 국회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SI 정보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북한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는데 북쪽에서도 그 작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SI 정보라는 게 특수 정보인데 결국에는 뭐 감청 이런 건가요? 그 군이 감청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확인됐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북한 당국이 도주자들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배에 기름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군 당국이 특수정보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우리로 치면 이게 해군이나 해경일 텐데 기름이 없어서 도주자를 못 잡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그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의 기름 부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겁니다. 북한군은 현재 항공기나 지상 전차 이동도 최소화하는 상황인데요. 기름 부족으로 해상 경계도 어렵다는 에피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자, 마지막 물음표도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 기름이 없어서의 느낌표는 Catch me if you can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제목인데 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이런 내용의 제목인데 상황이 저때 당시 상황이 저랬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뒷이야기를 아주 꼼꼼하게 잘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수 기자였습니다.